오늘은 모티베이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모티베이터를 우리나라 말로 동기부여자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삶의 방향을 제공해 줄 결정적인 인도자 또는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향기를 바라면서 온화하게 늙으려면 모티베이터가 있어야 하며 이는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경로대학을 맡은 지가 24년이 됩니다. 60대 초반에 경로대학을 맡아서 80대를 훨씬 넘겼으니 오랜 세월 제가 시드니 순복음교회 경로대학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동안 운영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신호회학도 많았고 또 어려움도 있었지만 정말 이제 회상해 보면 20년 이상 이것을 관여해가지고 봉사하기는 참 어려운 일인데 용케도 제가 그만큼 견디고 했다는 것을 자부심을 느낍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이 경로대학이 저의 모티베이터입니다. 왜 경로대학이 저의 모티베이터냐? 제가 경로대학에 나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도 하고 또 오시는 노인들분들 도와주고 이름으로 인해서 나를 되돌아보는,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계기를 만들었고 또 이 경로대학으로 인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기를 동기도 됩니다. 제일 처음에 경로대학을 맡았을 때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었는데 전부 다 70대 이상이고 저만 60대 초반에 했었어요. 근데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할 일이 없던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이 교민 모임이 이제 매일같이 있는데 그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녀가지고 와인에도 한 잔 마시고 그냥 하루 보내고 아무 할 일이 없대는 거기서 놀랬습니다. 야, 나도 70대가 됐을 때, 또 80대가 됐을 때 저런 상태가 벌어지면 어떡하나. 할 일이 없어서 먼 산만 쳐다보고 이쪽 기웃 저쪽 기웃 이러고 살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 저는 걱정을 안 했죠. 왜 그러냐면 제가 이 그림을 전공했기 때문에 난 그림을 그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림 도구를 주문을 해서 그때 돈으로 2,000불, 그러니까 약 한국 돈으로 200만 원 정도의 모든 장비를 구입한 거예요. 그림 도구를 전부 준비를 해서 방 하나에다가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막상 붓을 들고 그리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 있죠.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미대를 다녔지만 그림 팔아서 산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 당시 그림이 팔리지도 않았고 그건 밥벌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한 게 선생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다. 이래서 제가 선생으로 나갔던 겁니다. 또 조직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특별히 그림 그릴 필요도 없고 또 그림 그려봐야 팔리지도 않고 안 그린 거예요. 그래서 애들 가르치는 데만 열중하고 이랬는데 몇십 년 동안 붓을 안 들어보니까 못 그려지는 거예요. 마음만은 뭐 그냥 다 될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럼 나는 무엇을 하면서 앞으로 노후 생활을 보낼까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시드니 순복음교회에서 정우성 목사님이 교회 영상을 만들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을 이제 가게 되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한번 가봐라. 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주 영상 그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예배 때마다 정말 대단한데 그걸 보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갔습니다. 가서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갔던 길에 주일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본 거죠. 놀랬습니다. 정말 화려하게 영상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설교를 뭐고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그 시스템에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드니에 돌아와서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우리 한번 합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 예산도 문제지만 누가 그걸 하겠느냐. 그러더니 포기를 하려고 그러더라고. 안 하려고. 그때 교회에서는 이 찬송가 아침에 부를 때도 환등기 썼어요. 환등기 써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넘기고 이랬는데 제가 내가 그러면 혼자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카메라 산 겁니다. 그때 소니 카메라 6,000불을 주고 샀어요. 그때 돈이 6,000불이면 상당히 큰 돈이었었는데 사가지고 샀는데 사면 뭐래요? 영상 편집을 할 줄 알아야지. 사놓고 그냥 난감한 거예요. 또 그리고 제가 경로대학에서도 선언을 해서 난 앞으로 영상을 배우겠다. 선언권 중에 해놨는데 이런 꼴이 되니 난감하더라고. 자, 어디서 누구한테 배우느냐.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호주엔 탭에서 그 영상 편집을 가르쳐요. 그 프레미어를 가르칩니다. 근데 그게 6개월 코스예요, 배우는 게. 그게 영어로 또 이제 강의를 하니까, 물론 신청하면 될 수 있지만, 저 알아들 수도 없고, 또 책을 샀는데, 책을 봐도 몰라요. 어떻게 편집하는지, 이 용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2, 3개월을 그러고 보낼 때, 정말 혼이 났어요. 야, 투자 냈는데 할 수는 없고. 그러던 차인데, 이 호주가 이 영상 쪽에 세계적으로 아주 발달된 나라입니다. 미국 다음에 호주가 발달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유학생들이 영상을 배우러 호주로 온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냐면 이제 여기서 배워서 가가지고 프로듀서도 되고 감독도 되고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런 사람 하나 만난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제가 나 좀 가르쳐달라. 내가 이걸 가지고 교회 영상을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나 편집법 좀 가르쳐달라.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정말 시간을 내서 저를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교회 영상을 첫 작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날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교회 뉴스를 만들었다. 영상을 만들었다. 이게 제 영상의 인연이고 시작입니다. 그래서 해온 것이 23년 됐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이제 제가 유튜브 고정 됐는데 이름으로써 이 경로대학이 저에게는 하나의 모티베이터입니다. 경로대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경로대학을 맡아서 봉사했기 때문에 영상을 배운 동기가 된 거예요. 이렇게 누구나 모티베이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경로대학에는 90세 넘은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침에 나가면 인사를 해요. 악수하면서 또 건강한 모습. 또 80대인데도 걸음을 못 받고 절절매는 또 할머니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오시는데 이분들을 만나는 게 전 제일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도 하고 좋은 얘기도 해주고 또 이분들은 또 전집사를 대접하고 이게 저희 낙이에요. 낙이고 이분들로 인해서 제가 저를 되돌아보면서 발전을 합니다. 어떤 분은 너무 추하게 늙으신 분이 있어요. 저걸 보면 나도 저렇게 그걸 보고싶이 늙으면 안 되는데 이왕 늙더라도 좀 곱게 늙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아주 보기 좋게 늙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을 보면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늙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한 발전이 생기는 거죠. 하나의 거울이죠. 이 자기의 거울, 이걸 모티베이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평균 수명이 늘어났죠. 늘어나서 이제 100세 시대다. 어떤 분은 150세대다. 요즘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재수 없으면 150년까지 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지금 장수 시대에 왔습니다. 이거는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그러니까 2000년이에요. 19년 전이죠. 2000년도에 캐나다에 유명한 심장 전문의가 있었습니다. 법 로버스 박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제일 처음에 강연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캐나다 사람들을 보니까 캐나다가 1900년도에 평균 수명이 36세였는데 그때 2000년대에는 80세로 늘어났다. 지금 호주는 86세가 됩니다. 그렇게 늘어났는데 2050년에는 사람이 150세까지 살 수 있고 또 그 이상도 살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분이 예언 때 어디다가 얘기했냐면 그때쯤 가면 유전공학이 발달되고 나노공학이 발달되고 재활공학이 발달되고 예방의학이 발달돼서 의료기술이 최대한으로 발달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줄기세포를 만들어내서 또 망가진 기능을 새로 만들어내고 약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에서 재생시킵니다. 저도 이 무릎 수술을 이제 받아서 플라스틱을 넣어놨기 때문에 걸음도 좀 쩔룩거리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만약에 제가 좀 더 늦게 했었으면 줄기세포를 어떤 걸 제가 맞았으면 아주 좋을 뻔했죠. 요즘은 줄기세포를 맞아서 무릎 관절을 재생시킵니다. 이런 게 지금 아주 급속도로 발달됐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이 세포를 재생시키는 또 약이 나왔어요. 또 그 기술이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도 젊은이와 똑같은 세포를 만들어내는 약이 있대요. 이걸 복용을 하면 80대, 90대 사람이 60대, 70대로 내려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의학이라든가 모든 약이 발달이 돼서 인간 150세대가 곧 온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도 곧 오리라, 범진. 우리는 이제 그때까지는 안 되지만 우리 세대도 100세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근데 사실 인간 수명을 정확히 따지면요 125세가 정답입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생물들, 동물들이 생물은 해당이 안 되죠. 모든 동물들이 생육기간에 자라는 기간에 5배가 수명이래요. 자라는 기간 5배. 예를 들면 이제 개 같은 건 6개월이면 자라잖아요. 그럼 6개월에 5배면 뭐 한 3년이면 5배 수명이니까 개 수명이 얼마다 이게 나타나는 것과 같이 사람은 자라는 기간이 25세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23세
멈춰지고 어떤 사람은 이제 또 27, 8세까지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제 경험으로 봐서는 25세까지는 잘하더라고요. 키가 크더라고요. 그러면 25세를 봤을 때 거기 5배면 얼마니까? 125세예요. 그럼 125세를 사는 게 인간의 수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일찍 죽었느냐? 그 질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질병, 생활습관, 음식 먹는 거, 이것 때문에 자기가 자기 수명을 단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일찍 죽은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60세 넘은 사람 드물었습니다. 한갑만 되면 끝난 거예요. 지금은 60대는 처음 거예요. 자, 이럴 때 이렇게 수명이 길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얼굴이 쭈그러드는 거예요. 얼굴이 쭈그러들고 머리가 쉬고. 자,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쭈그러들고 주름 생기는 건. 그렇지만 얼굴 모습이 어떻게 늙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냥 세상 걱정은 다 가진 것처럼 찡그리고 늙느냐. 뭐 돈은 가진 게 없지만 그냥 온화하게 그런 모습으로 늙느냐. 이거를 택하는 게 우리 나이 먹은 사람의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머리가 하얗고 온화한 모습의 그 노인을 보면 참 잘 늙었구나 이런 걸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나도 저렇게 온화하게 이렇게 늙고 싶다 이런 갖는 거예요. 또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늙는 것도 서러운데 찌그러뜨리고 그냥 이상스럽게 늙어버리면 무슨 꼴입니까? 또 죽지는 않고 오랜 살고. 그래서 모티베이터를 가져라. 저처럼 이렇게 경로대학을 모티베이터로 가질 수도 있고 또 어느 사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을 가져서 그분과 같이 되고 싶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 100세까지 사신 노 교수님 있죠. 김영석 교수님. 김영석 교수님이 100세예요. 분명히 100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1년에 강연을 100회를 합니다. 100회. 자, 1년이 365일인데 100회를 한다면 사흘에 한 번씩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한다는 거예요. 저는 경로대학에서 2주에 한 번 강의하는 것도 아주 어려운데 일주일에 2번씩 강의한다는 거예요.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요즘 사방에 불려다니면서 젊은 사람보다 돈을 더 잘 버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이런데도 100세까지 보이지가 않아요. 한 80세 후반, 90세 초반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런 분을 모티베이터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저렇게 늙고 싶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70대, 80대에 계신 분들은 자기의 모티베이터를 만들려는 거예요. 제 동생이, 막내 동생이 육사를 졸업했습니다. 육사를 졸업했는데 들어가서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형님, 우리가 태어날 때는 부모님에 의해서 얼굴이 태어나지만 늙어서는 내가 내 얼굴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군인들은 딱딱해 보이고 아주 좀 강인해 보이는데 그러면 나쁘니까 얼굴을 스스로 만들어라. 그렇게 육사에서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이 동생은 별 3시까지 됐습니다. 정보사령관도 했고 정보부문장도 했고 그러니까 정보계통에는 최고직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도 별 3을 다른 상태에서도 아주 온화한 모습입니다. 군인 같지 않아요.
그냥 이웃집 아저씨 같아. 그래서 너는 참 네가 네 얼굴을 잘 가다듬었구나. 이런 걸 제가 제 동생을 볼 때마다 느낍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먹어서 늙더라도 온화한 모습으로 늙죠. 이러려면 모티베이트를 만들자 이거예요. 나는 누구처럼 되고 싶다. 나는 어떻게 하고 싶다. 이랬을 때 늙는 모습이 아름답게 늙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티베이터를 제가 얘기했는데 여러분들도 거울에다가 자기 얼굴을 비춰보면서 나는 어떻게 늙었나? 어떤 모습으로 늙었나? 머리가 하얘지고 뭐 찌그러지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전체 모습이 인자한 모습이냐, 온화한 모습이냐, 근데 아주 악독해 보이는 모습이냐, 어떤 모습으로 내 모습이 돼 있나 각자 살펴보시면서 한 가지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그 작은 일에도 화를 굉장히 내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그런 사람한테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 화를 좀 적게 내라.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는 그렇게 태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고칩니까? 그리고 오히려 또 화를 내더라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갑을 지나면 죽었어요. 한갑 넘긴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근데 그럴 때니까 좀 나이 먹어서 화 좀 내고 자기 성질대로 살아도 근데 죽어버리니까 문제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은 90, 100세까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성미대로 화를 내면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합니까? 친구도 없어지죠. 자기 마누라 좋아하겠어요? 또 자기 자식들은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친구 떠나지, 마누라 떠나지, 자식들 떠나지, 그럼 자기 혼자예요.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화를 내지 말아라. 좀 온화하게 좀 늙는 사람이 되라 하고 충고를 해준 적이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 생각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주 화를 내면 그 얼굴이 찡그러져요. 화를 내면 얼굴이 찡그러져요. 나도 그걸 느끼더라고. 내가 화를 팍 내면 그리고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그만큼 찌그러져 있더라고. 찌그러져. 그래서 자기 얼굴에 대해서 가다듬는 그런 노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주 성질을 부리면서 살면 그의 노년은 찌그러져 추해 보일 것입니다. 신체적 기능이야 떨어지더라도 온화한 모습을 바꾸려고 노력하다 보면 인생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황금기로 거듭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인자하고 온화한 노후의 모습을 유지하려면 먼저 주변의 모든 사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눈과 사랑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모티베이터를 신앙에서 또는 어느 대상에서 찾아내 그와 같이 되어버리고 노력하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그러면 사랑을 품게 되어 온화하게 늙어가는 모습을 변할 것이며 기쁘게 즐겁게 후반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